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컨퍼런스 연설에서 부정적인 경제 여건에 직면했을 때는 신속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50bp 인하 가능성이 기존 40% 수준에서 64%까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유가 하락과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국내 생산자 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3.49로 한 달 전보다 0.3%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3% 하락한 111.5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긴 11년째 확장에 진입했다면서 선행지수는 성장률이 하반기 느린 속도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1% 넘는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연설, 앞서서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욕 연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표명 속에서 통화 완화적인 정책 기대감 속에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현선물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 주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증시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아시아 주요 증시도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각국의 부양책이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이 시장 안에서 이 부양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5% 상승한 2094.36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1% 넘는 상승 속에서 46,800원에, SK하이닉스도 3% 가까운 상승 속에서 76,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도 2% 넘는 반등 속에서 184,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하지만 SK텔레콤은 홀로 약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258,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4% 상승한 674.06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한 신라젠, 헬릭스미스까지 모두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헬릭스미스는 9% 넘는 상승 속에서 19만 8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 신라젠은 5% 넘는 상승으로 4만 9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펄어비스는 오늘 1% 넘는 하락 속에서 18만 2,4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강보한 마감 속에서 6만 7,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시장을 좀 크게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좀 센 상황입니다. 일단 더블샷이죠. 한 번에 0.25가 아닌 2배로 좀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은 70% 이상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정말 센 발언 속에서 시장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강했죠. 어제 오늘 시장을 예상을 했을 때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그대로 추세적으로 그냥 쭉 빠지는 것보다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수요일과 목요일의 흐름이 너무 가파르게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요일 정도에는 조금 버티는 흐름 정도가 또는 목요일에 그 정도 흐름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러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오늘은 버티거나 반등을 하더라도 소폭 반등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건 역시 간밤에 미국 시장이 반등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0.5% 한 번에 그렇게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성이 있을지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짙어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역시 단기 흐름은 선물 흐름이에요. 선물 쪽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극단을 치닫는다는 것이죠. 좋을 때는 아주 좋고요. 나쁠 때는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도 과매도가 나오고요. 매수할 때도 과매수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시장의 패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강하게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 야간 선물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조금 그 과매수하는 흐름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 수급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등 정도는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또 하락할 때는 강하게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지금 장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 부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지면은 힘없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려고 하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강했습니다. 종목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죠.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선물 쪽이죠. 선물 쪽에서 장중에 추세적으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수도 계속 반등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을 볼 때는 역시 선물 쪽의 어떤 수급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위치 2050과 2100선 이 사이에서 좀 더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어쨌든 지금 흐름이 시장에는 맞는 흐름이다. 수급적인 흐름이나 시장 자체적으로는 맞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한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추세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거나 시간이 오래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한국 시장 자체적인 수급적인 흐름도 있죠. 미국은 어쨌든 FOMC 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추세적으로 뭔가 악재가 발생하면서 쭉 빠지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흐름의 어떤 그 연속성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흐름은 한국 시장의 최근에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그런 상태고 조금 과하게 나왔다. 뭐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최근 우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수급과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그 소재를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죠. FOMC는 30일에서 31일 열릴 예정인데요. 그 안에서는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시황은
시장은 금리 인하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소재로 계속해서 좀 시황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금요일장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종목 핫5 5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후성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마트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고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SKC 코롱 PI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모드투어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 또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업종에서 올라왔고 또 이 5종목만 보아도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이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먼저 5종목에 대해서 총평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종목은 다양하지만 내용이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슈가 섞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역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잠시 후에 그 내용과 함께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나왔지만 일단 맥락은 유사하다라는 그런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과 이마트 그리고 일진다이아가 올라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던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 그랬을 때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흐름이 완전히 끝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도 조정받는 건 조금 인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섣불리 그냥 던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성이 움직이는 건 역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그런 기대감이죠. 최근에 일본 정부하고 무역적으로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후성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특수가스, 그리고 2차전지, 전해질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요. 특히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일본에서 수출로 규제했었던 그 품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그런 것과 크게 상관없이 이슈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쪽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에요.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흐름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합의가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제3국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계속해서 제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어제 거부를 했었죠. 그제죠. 이틀 전에 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일 대사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뭐 큰 소리를 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거의 뭐 결례를 범하듯이 어떤 그 말을 중간에 막 끊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정부를 대하는 것이나 한국 쪽의 어떤 인사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런 게 어떤 그 의도적인 그런 부분도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분들의 머릿속을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행동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계속 전개되다 보면 결국은 이 규제 품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결이 더 어려워지겠죠. 품목 자체가 작다고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작겠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소수다고 하면은 합의를 보는 데도 쉽겠죠. 그런데 그 품목이 늘어나다 보면은 합의를 보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 어떤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후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단순히 단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 흐름을 적절히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후성인데요. 후성은 평택촌넘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5,1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2.18이에요.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크게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추세, 단기는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흐름이 살아있어요. 이 정도면은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하면 위로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하면은 완전히 흐름이 끝나는 흐름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좀 홀딩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조금 조정을 받는 이 정도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조정만 받아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죠.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없는 분들은 단기로 접근을 해도 무난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최근 나오는 이슈는 역시 2분기에 적자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흐름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뭐 내리막을 걷듯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던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더 하락하면은 기준을 정해서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붙들고 있는 것도 그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지 않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47억 원 정도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 적자를 본다는 것은 뭔가 흐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뭐 소비 패턴 이런 것들도 변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그 흐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의 문제인데요. 물론 뭐 이마트가 엄청나게 흐름이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악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고요. 당연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별한 해법이 없어요.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죠. 지수가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추세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강한 흐름을 보이면 사실 우량주들은 어느 정도 버티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유통업이라고 하면은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확실히 살아나거나 아니면 업종의 흐름이 좋아지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흐름이고요. 수급의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좋지 않아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량주를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상승한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지수가 불안한 흐름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 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지수하고 이 종목을 비교해 보면은 역시 작년에 고점을 보면은 지수보다 고점을 늦게 찍었습니다.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수보다 훨씬 약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인다. 단순히 횡보하는 흐름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수가 빠지면 더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마트의 어떤 추세에 대해서는 좋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유통업종의 흐름도 좋지 않고요. 수급적인 흐름도 좋지 않고 이런 그 다양한 이런 요인들이 결국은 주가를 강하게 반등시키기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마트의 적정 주가는 66만 9천 원입니다. 비교값이 0.19인데요.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는 하락 추세, 단기도 하락 추세입니다. 흐름이 너무 약해요.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은 작년 2월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수는 중간에 반등하고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반등도 없습니다. 정말 약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지수와 크게 상관없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수가 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가 지수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수의 흐름이 좋아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없는 분들은 철저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일진다이아는 2분기 호실적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규제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가면은 끌고 가시고 조정받았을 때는 정리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는 실적 이슈인데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35%, 77%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상승하는 게 당연한 흐름이죠.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당연한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일본의 규제에 관련한 그런 이슈예요. 일본이 지금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품목이 늘어나면서 탄소섬유까지 또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결국은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섬유와 관련된 일진다이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죠. 일진 복합 소재의 어떤 기술력이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이런 강세를 보이는 게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라고 하면은 최근에 사우디와 정부가 수소 경제에 대한 MOU를 체결했어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10조가 넘는 16조 정도의 어떤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서 굉장한 이슈다, 호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소차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일진다이아가 바로 개별주 측면에서 수소차 테마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요. 현재 상태도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소차 테마의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와 관련해서 수소차 테마의 대장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복합적인 이런 요인들이 주가의 흐름에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일본의 어떤 규제와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테마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이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실적까지 좋아서 오히려 날개를 달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흐름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분간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한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진 다이아의 적정 주가는 15,4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2.4예요.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는 하락 추세고요. 단기는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전에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수소차 테마로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죠. 이 저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승한 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크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었는데요. 결국은 최근에 흐름이 스물스물 움직이더니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흐름 자체가 지금 다시 힘을 내는 그런 흐름이고요.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어딘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는데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미 찍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수소차 어떤 테마로서는 저점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본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점을 이탈하면서 약한 흐름을 보이는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테마주들이 덜 움직이더라도 이 종목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이용을 하자는 것이죠.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위로 가면은 끌고 가서 상황을 봐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적당히 정리하고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해도 됩니다.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유지하고 또 향후에도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후성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성은 오늘 4%가 좀 넘게 빠지면서 1,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본 쪽에서 규제한 소재 중에 하나죠. 불화수소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이마트였습니다. 2분기 적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최근에 유통업종의 이런 전망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어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규제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2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 매도에 대한 의견,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롱 PI와 모드투어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SKC 코롱 PI는 2% 넘게 좀 빠졌습니다. 32,6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1.46% 상승한 17,4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봉추 선생님, 두 가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SKC 코롱 PI입니다.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고요. 역시 일본 규제 수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의 흐름이 괜찮아요. 단기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흐름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운되는 흐름만 아니라면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가가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매각 이슈인데요.
최대 주주죠. 코롱인더와 SKC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코롱인더가 매각을 할 거다, 지분을 매각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코롱인더 쪽에서는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에서는 M&A 관련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 매각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당분간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기업이 인수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악재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 그렇게 크게 악재가 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호재성 이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일본 규제 수혜 관련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코롱인더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련한 그런 제품을 생산하죠.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그런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역시 일본 규제 관련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매각 이슈라든지 그리고 일본 규제 관련한 이런 이슈로 수시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또 한번 뻥 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크게 급락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봐야겠지만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롱 PI의 적정 주가는 22,6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1.48이에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추세죠. 그리고 단기는 상승이에요. 단기 흐름을 보면은 자 길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고점 찍고 쭉 빠졌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저점 기록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살짝 눌림목을 주고 여기서 갭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걸 메우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자, 일본 규제 수혜 관련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강한 차트상으로 흐름이 강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흐름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버틴다는 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용하자는 것이죠. 혹시라도 급락하면서 뭐 쭉 빠진다 그랬을 때는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홀딩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조정 받았을 때 아래에서 접근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두 번째 종목은 모드투어입니다.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 취소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 부진 관련한 예상이 있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을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흐름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유자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던지는 게 의미가 없죠. 반등이 나와주거나 확실하게 더 빠지면은 선저를 고민해봐야겠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흐름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는 일본 여행 예약 취소가 많다는 이슈인데요. 일본 여행을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한국 분들이 갑자기 애국심이 많이 발동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일본과 마찰을 빚으면서 취소를 많이 하면서 여행사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여행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흐름이 강했었다고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덜 안타깝겠지만은 흐름 자체가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적 부진에 대한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상황들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여름 이후에 어떤 여행 시즌이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이쪽이. 그래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약도 취소하고 예약도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물론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들 쪽으로 여행 수요가 몰리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취소되는 게 더 좀 약간 타격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주들이 어떤 특성이 있어요. 한번 추세를 잡았을 때는 그쪽으로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또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두투어의 적정 주가는 24,100원입니다. 비교값이 0.71이죠. 저평가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중기 하락 추세, 단기도 하락이에요. 흐름이 너무 약해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일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더 확실히 빠지면 그때 정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흐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보면은 초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상승했어요. 뭐 중간에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계속 상승하다가 2018년이죠. 작년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멜트가 확실히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은 이런 종목들도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약한 종목은 당분간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없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까지 구체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먼저 네 번째 종목이었던 SKC 코롱PI에 대한 전략입니다. 일단 이 부분도 지분 매각 이슈도 물려 있고요. 일본 규제로 인해서 반사이 기대감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가신 이후 매도에 대한 의견,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이 역시 일본의 제재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이야기인데요. 일본 여행 취소 이슈에 대해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구간이 또 성수기인데 이런 악재까지 겹쳐서 좀 좋지 못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린 만큼 두 가지 종목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 종목 핫5 시간까지 만나봤고요. 현재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꽤 좋게 나온 상황 속에서 이 팡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전일장의 뉴욕 연은 총재에 대한 발언에 힘입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시사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까지도 뉴욕 증시 개장 소식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32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SNU를 매수가 2,95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NU는요, 오늘 4% 가깝게 떨어졌네요. 2,98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 수익 구간이신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쉬고요. 수익 플러스 20% 이상 보시거나 절반을 먼저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수익 플러스 20% 보시거나 2,650원에 한번 추가하셔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OLED 장비주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 관련한 그런 기업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적당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가 높아요. 그래서 추가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20%면은 많거든요. 아래에서 그냥 추가하면 40%가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95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이 정도의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매수가가 높아요. 단기에 급등했는데 추격 매수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추격 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대비도 하자는 것이죠. 그냥 가면 20% 이상 상황 봐서 끌고 가서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는 2,650원에 추가를 하자는 것이죠. 다만 절반은 일단 매도를 해야지 아래에서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반 매도하시고 상승하면 20% 이상, 하락했을 때는 2,650원에 한번 추가해서 단가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나서 손절 10%, 수익 20% 이상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SNU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비중이 20%이신데 절반의 비중을 매도한 이후 나머지 10%의 비중으로 수익은 20%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는 2,650원의 하락 시에는 추가적으로 일단 비중을 늘리신 이후 그 가격대에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462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SK네트워크스를 5,22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K네트워크스 종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5,3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노리지는 마시고요.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대감, SK그룹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면세점 관련한 그런 또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현재로는 둘 다 미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모멘텀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에 기술적인 흐름 정도만 적정히 이용을 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5%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933님의 질문이고요. 유유제약을 12,1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유유제약은요. 0.45% 상승하면서 11,10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도 조금 좋지 않고요. 그리고 대응도 좋지 않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12,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격 매수죠. 지금 반등 나오니까 매수하셨는데 좀 아쉽죠. 사실 아래에서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흘러내릴 때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욕심이죠. 계속 가기를 바라는 건데요. 어쨌든 10% 이상 하락했을 때도 계속 홀딩 하시는 거 보니까 기준 없이 대응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비중이 40%라서 추가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전략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계속 길게 끌고 가다가 비중이 많은데 계속 하락하면 손실이 누적됩니다. 그때는 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바이오의 흐름도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강하게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했을 때는 본전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거나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으로 다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유제약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일단 최근에 바이오주의 추세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기준 잘 설정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301님의 질문입니다. 에어부산을 6,77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에어부산은요, 4% 넘게 상승했고요. 7,9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하면은 최소한 본전에는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단기의 흐름이 강해요. 거의 20% 근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서 최근에 분리 매각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요. 매각 관련 이슈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 중에 윤곽이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거든요. 이렇게 흐름이 나올 때 적당히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6,770원에 매수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횡보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좀 따라잡은 그런 흐름인데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다만 조정을 받으면 금방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전까지 왔을 때는 정리하기가 또 억울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락해도 계속 들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20% 가까이 수익이 났을 때는 정리한 후에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너무 크게 미련 갖지 마시고요. 지금 뭐 7월에 윤곽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임이 나오고요. 이슈가 또 사라지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당히 정리한 후에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20% 이상의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앞서서 뉴욕 증시 같은 부분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면서 역시나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혼조세 구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강하게 크게 급등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기에 급락하는 흐름도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혼조세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버티기 장세가 다시 조금 시작된 그런 흐름이에요. 최근에 계속 시장에 대해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그런 가능성을 키우거든요. 결국은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그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버틸 여력도 생기는데요.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어서 경제 흐름이 좋죠. 그런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어떤 그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버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FOMC 이전까지는 최소한 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버티거나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특히 일본과 지금 마찰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결국 그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이나 상황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주가의 지수의 흐름 자체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 어떤 그 상승하는 크기 이런 것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버틸 때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 의해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조세의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지수대에 따른 그런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50선을 이탈하면은 이제 불안한 흐름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선을 이탈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흐름이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을 만들었던 게 결국 선물 쪽의 흐름이기 때문에 선물 흐름에만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를 예상했을 때는 일단은 혼조세 구간이 예상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까지의 반등을 이어갔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다시 혼조세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버티기를 좀 지속하는 장세 안에서의 혼조세를 예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 시장은 좀 다른 디커플링 흐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하지만 선물 흐름 안에서는 수급적인 부분도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